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영상 콘텐츠의 황금 레시피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분하게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작은 좋죠. 네. 자, 플레이오프가 이제 2차전 넘어서 잠실로 옮겨집니다. 볼펜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 2차전에서 모두 삼성이 이겼어요. 삼성이 사실은 그 과거 포스트 시즌에서 비온 다음날 경기 6번 모두 다 졌었는데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2차전을 잡아내면서 2연승으로 초반 기산을 제압을 했고요. 플레이오프 이야기 다들 궁금하시겠죠? 이거 잠시 미뤄두고 오늘 더 급한 얘기겠습니다. 지금 기다리다가 현기증 날 것 같은 기아 팬들을 위해서 기아 이야기 먼저 준비했습니다. 기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정통 기아 담당이죠. 그렇죠. 김은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 기아 타이거즈 기사로 퓰리처상이나 노벨상을 수여했다면은 노벨 기아상.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욕심을 낼 만한 기자죠. 김은지 기자 반갑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뭐 필명으로 금강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 무슨 무협지 작가 이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일단은 내일 선수예요. 1차전 뭐 선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전에 그 영상도 만들었지만 부상 직후에 그 호박죽을 그 빨대로 넘기면서 복귀 유지 드러내가지고 뭐 감동을 선사했잖아요. 지금 그 100% 회복됐다는 건데 뭐 마른 오징어를 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턱 힘이 생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식사는 물어보니 다치기 전에 먹던 걸 다 정상적으로 지금 그대로. 먹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크 웰던도 꼭꼭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무 웰던 문제가 먹으면 없다는 뭐 거죠. 굉장한 거네요. 한우 가능. 예. 그래서 지금 뭐 음식 섭취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다쳐서 재활하는 사이에도 굉장히 본인 의지가 되게 컸기 때문에 체중이 하나도 변화가 없을 정도로 몸 관리 잘했고 지금 투구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부상이라는 말은 이제는 벗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조롭게 선발 등판 준비하고 있고요. 연습 경기 지금 2번 나와서 2이닝, 3이닝씩 던졌는데 투구 수는 다 31개씩이었는데 지금 불펜 피칭까지 그 뒤에 더해서 지금 현재 한 60개 정도는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전 등판은 지금 마치고 18일에 기아가 청백전을 이제 한번 남겨놨는데 거기는 등판은 안 한다고.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불펜 피칭만 하고 이제 다음 등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80개 정도까지 투구수를 올리겠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98% 2%는 확실하게 저는 채워야겠다. 내일이 1차전 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정규 시즌 끝날 때쯤에 그 내일이 라이브 피칭을 할 때 그 단계였는데 그때도 기자들이 1차전 선발도 혹시 가능하냐 그건 이제 시기상에 어떻게 초점을 맞춘 질문이었는데 가능하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바로는 내일이 정상적인 투구만 한국 시리즈 때 맞춰줄 수 있으면 투구수를 뭐 100개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정상적인 투구만 할 수 있는 상태라면 1차전 선발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뭐 구속도 제대로 나오고 제구도 다 좋고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펜 피칭 한 번 해서 투구수 올리고 나면은 아마 등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이 리그 전체에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공에 맞아서 턱이 부러졌는데도 이 정도에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경기하다가 다친 투수들은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거 치료법이 논문으로 한번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투수들이 공 던질 때 이를 악물고 던지잖아요. 힘줘서 던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씹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기아 팬은 좀 안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한국 포스트 시즌 2024 포스트 시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선발 투수를 불펜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이제 좌승현 불펜으로 쓰고 뭐 이전에 KT, LG, 두산 뭐 다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지금 기아도 그러면 이렇게 이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선발 투수를 불펜에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서 있을까요? 기아는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이범호 감독의 기본 원칙이 우리는 불펜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필승조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믿고 간다라고 했고 지금 마무리 정혜영만큼은 또 중간에 뭐 사실 시리즈를 치르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정혜영 요 원칙도
그냥 받고 간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기는 경기에 믿고 낼 수 있는 중간 개투가 기아는 이제 최소 지금 4명. 그렇죠. 장현식, 전상현, 좌원 각도규, 그리고 정혜영. 여기에 최재민 선수가 올해 조금 안 좋았는데 막판에 또 회복을 해서 그리고 지금 LG가 올라오든 삼성이 올라오든 좌타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민을 좀 많이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리즈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지금 기아가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펜의 컨디션보다 선발들이 어디까지 던져주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아는 이전 한국 시리즈와는 달리 지금 이닝 히터가 없거든요. 양현종 정도를 제외하면 양현종 선수도 그리고 완투승도 했었지만 한국 시리즈 단기전에서 뭐 7이닝씩 막 던져줄 거라고 보장되는 투수가 지금 기아 선발 투수 중에 없습니다. 7년 전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양현종도.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을 필승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1차전에 나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중간에 합니다. 이제 집어넣을 수들이 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5선발로 뛰었던 황동화, 김도현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영철 선수도 선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3명 중에 1명이 4선발을 하면 4차전 선발을 하면 나머지 2명은 중간에 1+1.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을 뭐 필승조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수 이기는 경기는 무조건 우리는 기존대로 필승조를 쓴다. 근데 김도현이나 황동화 선수 중에 뭐 선발이 한 3이닝 정도, 4이닝 정도만에 내려오면 이 선수들이 바로 뒤에 붙어서 뭐 쫓아가는 역할, 2이닝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범호 감독은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기아 필승조를 굉장히 믿고 필승조가 끌어가는 경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네. 이범호 감독이. 그런다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뭐 하여튼 관심이 가는 선수는 김도영이에요. 김도영 선수가 정규 시즌 막판에 40 이슈가 있어서 피로도가 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연습 경기 2경기를 했는데 2번 다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쳤고 이범호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김도영이 제일 좋다 지금. 네, 2차전 끝나고 제가 통화를 잠깐 이범호 감독하고 했었는데 김도영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타구 스피드나 뭐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타석에서의 이런 모습이 정규 시즌 막판에 이제 40 도전할 때 좀 긴장도 많이 했고 그렇죠. 힘도 들어갔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 안정되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도영 선수 본인도 지금 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빨리 한국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 시리즈까지 이 컨디션이 이어져야 될 텐데 왜냐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정규 시즌 때는 김도영 선수를 못 뛰게 했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나 뭐 체력이나 부상 위험 때문에 주는 관련해서. 네. 도루를 못 하겠었는데 이범호 감독에게 물었는데 한국 시리즈 때는 무조건 다 풀어준다. 도루는 자유롭게 하고 대신 딱 한 가지 여전히 못하는 건 일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그거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범호 감독 얘기는 한국에서 김도영 선수가 제일 빠른 것 같다고. 네, 가장 빠른 타자가 김도영이라고 이범호 감독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뭐 타격뿐 아니라 그런 점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도영, 오타니처럼 김도영 1번 쓰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기아가 오래 기다리는 팀이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도영 선수 컨디션도 그렇고 지금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플랜들은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9일과 14일에 연습 경기 2번 상무 롯데랑 했고요. 이제 네네. 18일에 자체 청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16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16일 오늘 하는 거였는데 18일로 일정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가 타자들이 요청을 했다고. 이게 기아가 연습 경기 일정을 잡아놓은 게 원래는 투수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원래 16일날 짧게 던지고 7, 8, 9, 10 쉬고 21일날 딱 일수만 들어가면 되니까. 투수들 일정에 완전히 투수들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짰었는데 타자들이 16일에 실전을 하고 그러면은 7, 8, 9, 10 나흘 쉬고 네네네. 경기를 1차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18일에 경기를 하고 지금 연습 경기 타격에서는 사실은 상무화 했을 때는 굉장히 맹타를 터뜨렸는데 네네.
지금 롯데랑 할 때는 또 5안타를 쳤거든요. 기아가. 물론 다 해서? 8, 9회는 공격을 생략했어요. 비가 와서. 네. 7이닝 동안 5안타를 쳤는데 그때 당시에 또 투수는 상무에서 굉장히 좋은 투수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자들 컨디션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은 지금 뭐 기록 안타 뭐 몇 개 쳤고 이런 건 안 중요하다는데 보기에는 타자들 컨디션은 지금은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21일이다. 이렇게 좀 이범호 감독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은 투수 쪽은 걱정한다고 별로 안 했고요. 그렇죠. 타자들 컨디션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1차전 당일에 오래 쉰 다음에 타자들 1차전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시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그러면 라인업은 정규 시즌이랑 비슷하게 갈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약간 얘기했듯이 김도영 1번 뭐 이런 좀 파격 카드가 나올까요? 네. 기아는 파격을 준비하지 않아요. 라인업은 필승조도 그대로 네. 라인업도 네. 평소처럼. 네. 이용규 기자가 파격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네. 라인업은 아마도 시즌 막판에 1위 확정 지을 때 그 라인업을 갈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상태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부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시즌 마지막에 모습이 가장 좋았고, 그래서 일단 소크라테스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2번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봉 감독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1번이 박찬호, 그러면 소크라테스, 3, 4, 5는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박소 김천아. 그렇죠. 네. 그리고 6번이 김선빈, 7번이 이제 일루수가 들어가겠죠. 이유성. 8번 포수 김태군, 9번에 최원준.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좀 7번 타자 자리. 그러니까 이유성 선수가 시즌 막판에 타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유성이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준비는 하는데 시리즈를 치르면서 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이 일루수 자리를 뭐 좀 어떻게 선발 라인업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자리의 주인공이. 그리고 또 포수도 1차전에서는 아마 김태군이 나오겠지만 한준수 선수가 타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워낙 그래서, 좋죠. 예, 네. 타격 고려해서 또 언제 한번 한준수를 선발로 낼 것인가. 요 두 가지 정도 아마 라인업에서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아 팬들이 네. 기다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현장에서도 구단 뭐 프런트나 뭐 선수단에서 체감할 것 같은데 뭐 들려주실 얘기가 있나요? 그 연습 경기에 구름 관중이 몰려든 아 맞아요. 그러니까 팬들 초청했잖아요. 일본 스프링 캠프보다 더 요미우리 옛날에 캠프에 뭐 네. 굉장했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지금 9일과 14일에 했는데 9일에는 꽉 찼습니다. 이게 입장권을 판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입장료를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매를 하니까 온라인 수수료 1,000원만 지불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시리즈 예매 연습도 하셨겠네요. 팬들. 그렇죠. 네. 근데 9일 날은 이제 한글날 공휴일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낮 2시 경기 그래서 10,000원이 매진이 됐고 그리고 14일에는 원래 저녁 6시 경기였는데 비 예보 때문에 2시로 당기는 바람에 평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6,000명. 그러니까 취소한 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낮 경기로 바뀌면서 그래도 6,000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기아가 정규 시즌과 똑같이 응원단 삐끼삐끼도 하고 네네네. 응원단 똑같이 그 경호 인력도 똑같이 배치하고 정규 시즌처럼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한 거죠. 팬들하고 같이. 그래서 선수들도 올 시즌 만원 관중 앞에서 많이 경기를 해봤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도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아니 연습 경기인데도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오는 걸 보고 사실 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고요. 아 이거 진짜 꼭 우승해야겠구나라는 약간 압박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봉호 감독도 약간 그런 압박감 느끼고 있나요 지금? 보면서 계속 경기를 지금 빠짐없이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남의 경기 다 보면서 네. 연습 경기 챙기고 네. 훈련 상황 챙기고. 네, 근데 표현은 하지 않는데 느끼겠죠 당연히. 아니 뭐 소개할 만한 반응 같은 건 없어요 이봉호 감독? 이봉호 감독이 그 2차전이 비로 취소됐잖아요. 그때 네네, 삼성 LG가. 취소된 네. 날 이제 기아가 두 번째 연습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근데 그날부터 기아가 합숙 훈련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호텔로 지금 막 도착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아니 한 경기 취소됐으니까 이제 5차전까지 가면은 기아도 영향을 받잖아요 일정에. 그랬더니 의연한 척.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네. 어차피 하루 정도 밀리는 거는 우리도 하루 쉬고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계속 쉬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고 들어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여유롭게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야 되고 시뮬레이션 엄청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김은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아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1선발 내일도 돌아오고 김도영 컨디션 최고라고 하고 부상 선수 없이 훈련 잘 진행되고 있고 근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 아니면 야 요게 그나마 약점이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저는 라우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 네.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발들의 이닝과 또 사실 내일도 건강하면 양현종하고 이제 원투펀치고 네네. 근데 지금 건강은 회복한 상태고 근데 실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고 윤영철도 그렇고 그러면은 3차전 예상되는 라우어가 좀 확실히 던져주면 좋거든요. 근데 라우어가 정규 시즌에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LG와 삼성도 한 경기씩밖에 등판을 안 했었고 또 삼성 처음 입단하자마자 나간 경기가 삼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첫 경기니까 네. 3과 3분의 1이닝 4실점 이 정도 했었는데 라우어가 어느 정도 던져주느냐 사실은 양 팀 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올라온다고 하면 LG가 올라와도 마찬가지고 원투펀치는 있잖아요. 선발 네. 원투펀치가. 그러면 거기서는 싸움을 결국 그 싸움에서 결정이 될 텐데 3차전으로 가면 이제 선발들이 삼성도 LG도 그렇죠. 좀 이제 미지수기 때문에 기아도 3차전에서 근데 승부를 좀 잡아야 되는데 라우어가 얼마나 던져주느냐가 저는 사실은 좀 시리즈의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엔트리 지금 고민을 이범호 감독이 하고 있는데 뭐 많이는 아니고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외야와 내야 어디를 한 명 더 뽑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성범 선수입니다. 네. 나성범 선수가 건강하지만 시즌 중에도 이렇게 허벅지가 약간 가끔 올라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휴식을 며칠씩 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부상을 하도 많이 당한 팀이니까 한국 시리즈 내에서 부상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성범 선수라든지 그렇게 외야에 좀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좀 혹시라도 올라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메워야 그 될지. 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되나. 그래서 외야를 한 명 더 해야 되나 내야를 한 명 더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내야를 한 명 더 하고 싶은데 외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우성 선수가 또 외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 최영우를 좌익수를 내보내야 되나 대구는 좁으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엔트리 그 한 자리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김은진 기자 이제 기아 준비 상황 정리하면서 네. 일낼 것 같은 선수 한 명 추천해 주시죠. 누굽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도 전 김도영만 생각이 나요. 사실은 김도영은 뭐 이제 일을 낼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하게 잘해야 되는 선수가 됐는데 사실 김도영이 뭐 배짱이나 멘탈 이런 건 정규 시즌에서 이미 저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경기를 처음 나가는데도 별로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선수.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저는 김도영 선수가 결국은 큰 일을 하면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팬들도 하나하나 다 주목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타니를 보니까 예. 다저스에서 좀 신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주자가 없을 때는 되게 못 치거든요. 근데 주자만 있으면 타율이 7할 5푼이 됩니다. 타고난 스타. 야, 견제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도 주자가 있으면 잘 치더라고요. 김대웅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리즈 얘기 조금 접어두고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치른 지금 녹화 시점 기준 가운데 삼성이 2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직행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아뒀습니다. 사실 삼성이 플레이오프 앞두고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젊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좀 긴장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꾸로 패기와 기세로 확 달려나가는 분위기예요. 예. 삼성의 공격력 1, 2차전 어떻게 보셨어요? 기다리는 팀이 이렇게 방망이가 뜨겁게 터지는 건 저는 처음 본 거 게다가 같아요. 1, 2차전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1, 2차전에서 뭐 14안타씩 쳤고 네. 두 경기에서 홈런이 8개나 나왔어요. 근데 제가 2차전 끝나고 팀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쫄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쫄지 근데 않는다. 큰 경기면 긴장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을 야구가 처음인 뭐 이재현, 네. 그리고 김영웅 선수 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은 텐션을 올려놓고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진만 감독이 뭐 두 경기뿐이지만 선택한 것이 딱딱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2차전에 5회 2사 1루죠. 네. 2사 1루에 그 김원권 선수 타석이었어요. 네. 근데 앞 타순에 손주영 선수에서 그
우한 유영찬 선수로 교체가 되죠. 그쵸, 이제 투구수가 좀 찼으니까, 저는 그래서 손주영이. 이 대목에서 그 전날 3안타 친 좌타자인 윤종빈 선수로 대타를 낼 줄 알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김홍건 선수가 그 대목에서 홈런을 치죠. 투런 홈런을. 결정적이었고 김홍건 선수가 그 다음 타석에도 홈런을 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박진만 감독이 한번 그 답을 했는데 네네. 망설였다고 해요. 아, 짧은 이거- 시간이지만 유영찬 투수가 선수가 처음에 이루어지는 몸을 동안. 풀 때. 예, 근데 그냥 믿고 가자 했는데 그냥 신묘하게 잘 들어맞았죠. 그러니까 그런 용병술이 뭔가 잘 들어맞는 게 뭔가 그 삼성의 플레이오프가 지금 잘 흘러가는 좀 동력이 되는 것 사실 같습니다. 1차전에서 2번 윤종빈도 사실 의외의 카드였잖아요. 예, 근데 그 맞습니다. 정말 맞아 떨어졌고 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와 더가웃 분위기가 진짜 다르구나 예. 하면서 예. 엄청 시끄럽고 엄청 막 왁자지껄하고 이런 분위기 나오고 막 그 1차전에서 그 김민수 선수 그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올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러고서 그 장면 보면서도 안 나오려고 그랬나요? 왜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그때가 막 그러고 누군지 막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네. 얘 맞아요 하면서 이제 김민수 끌고 나서 너야. 보여준 건데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야 역시 젊은 패기 기세 이런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샌디에고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파드레스. 네, 파드레스가 거기- 이용균 특파원진 미국에서 막 거기 이제 아침 기억한 것 가자스랑 같아요. 할 때도 네. 막 분위기 엄청 좋거든요. 막 이런 분위기, 와 이렇게 화끈한 분위기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사실은 실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디아즈 선수 1루에서 약간 안 좋은 측면이 1차전에 나오는데 그랬고. 예. 그런 장면들이 슬쩍슬쩍 그냥 묻혀서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 원래는 큰 경기에서 그런 거 한번 나오면 갑자기 막 찬물 확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잘 굴러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 구자욱 선수가 2차전에서 도루를 하다가 무릎을 좀 다치는 바람에 예. 남은 시리즈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단에서는 아직 검진 결과 네네. 그 무릎 인대 좌측이죠. 네네. 예, 미세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일단은 3, 4차전 출전이 어려울 거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이런 대목에서는 구단에서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 부상이면은 외야수 수비를 하긴 일단 어려울 것 같고 그럴 앞으로 것 뭐 같아요. 한국 시리즈 진출하더라도 네. 대타나 이런 카드로 활용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공백 여파가 크고 좀 뭔가 좀 치명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 와카전에 양의지 선수가 못 나왔잖아요. 두산 그 공수겸장 맞아요. 네. 포수 뭐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 좌우경이 아프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좀 젊은 선수 사이에서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 구자욱 선수가 이제 대타로 나와서 네. 뭔가를 해주면 분위기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약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LG도 아무래도 준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치르면서 마음도가 좀 지쳐 보이는 것 같아요. 손지영 선수도 구속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예. 3차전 이후 LG의 반등 희망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야구장 무대가 라팍에서 잠실로 간다는 거예요. 잠실로 간다. 완전히 상반된 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팍에서는 그 장기판으로 비유하자면 포의 싸움이었다면은 네. 잠실은 차의 싸움이죠. 농담 삼아서 잠실은 외야수가 4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담장 포함해서. 예, 농담이 재미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올해 LG전 8승 1무 7패인데요. 네. 예, 근데 대구에서 5승 1무 2패. 잠실에서는 3승 5패로 좀 열세였어요. 오히려 밀렸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올해 삼성 경쟁력이 홈런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실 LG전에서는 8경기 치르면서 팀 타율이 2할 8리밖에 안 되고 홈런이 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본연의 팀 칼라를 좀 발휘하기 힘든 무대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LG는 그 뛰는 야구 그 승부를 걸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운드에 올라오는 투수들도 홈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좀 줄이고 자기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변화 같아요. 3차전 또 선발 높이도 LG가 좀 높죠. 임창규 선수. KT랑 할 때도 LG가 잠실에서 할 때는 엄청 뛰었잖아요. 막. 그래서 LG 또 소식에도 정통한 김은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1, 2차전
그러니까 준피오와 피오의 차이가 준피오는 에르난데스가 전부 나왔고 그렇죠. 피오는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에르난데스 기용법이 준피오 시작하기 전에 염경엽 감독이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달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에르난데스를 원래는 중간에만 쓰겠다고, 그러니까 마무리는 유영천이 한다 그대로. 네네네. 왜냐하면 마무리를 쓰면 괜히 못 쓰고 끝나버릴지도 모르니까 경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준피오를 치르다 보니까 계속 격전이 되고 심지어 휴식시키려고 그랬더니 연장전이 돼버려서 맞아요. 또 나오고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피오 1차전, 2차전 때 뭐 어느 정도 휴식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실 에르난데스라는 투수를 투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벌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3차전은 당연히 총력전을 할 거고 선발이 임창규 지금 제일 좋은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임창규가 준피오만큼만 던져주면 사실 에르난데스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 이닝이 2이닝 쓸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겨야 되면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를 바로 붙여서 총력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염경엽 감독이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만 에르난데스를 통해서 아마 내일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플레이오프도 KT가 2패 당한 다음에 네. 바로 3연승 했던 전적이 있으니까 아직 시리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2차전에서 경기의 흐름을 확 바꾼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체크 스윙. 그렇습니다. 디아즈 체크 스윙. 이게 2대1에서 3대1 되는 장면이 약간 묘했습니다. 흐름상으로도. 그러면서 거기서 삼진이 됐으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디아즈가 거기서 적시타 치면서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염경엽 감독도 경기 뒤에 심판들이 집중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이거 도입될까요? 예, 그거는 뭐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횟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 스윙을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뭐 이런 근데 거. 저는 그 점에 앞서 네. 삼루심이 제가 뭐 삼루심을 봐보진 않았지만 이게 좌타자죠. 삼루심 보는 거는. 네네. 그래서 체크 스윙 여부 가리는 게 그 정도로 힘든가 이런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 화면으로 이렇게 볼 때 느린 화면 말고요. 네. 저 돌릴 때 이게 투수 뒤에서 이제 보는 화면이죠. 스윙이다 저도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스윙 판정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전지훈련 이제 하잖아요. 만약에 도입이 안 될 경우에 전지훈련 하는데 심판들이 할 때 뭔가 그전에는 스트라이크 볼 보는데 집중을 했는데 지금 ABS가 있기 때문에 네. 그 ABS,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투자했던 시간을 이제는 좀 체크 스윙을 가리는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영균 기자는 뭐 도입 가능하다고 보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불가능. 체크 스윙의 문제는 야구 규칙에 체크 스윙이 없어요. 야구 기준이 규칙에 없구나. 스윙이 뭐다라는 기준도 없어서 이게 좀 약간 뭐 심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뭐 헤드 끝이 홈플레이트 앞선을 넘어갔느냐 말았느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손목이 이렇게 넘어갔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헤드 끝이 넘더라도 손목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돌면 스윙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의도로 판정해야 된다. 어제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나가다가 빼려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 반동을 못 이기고 이제 헤드 끝이 넘어갔던 상황이어서 의도로 따지면 뭐 스윙이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판단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더라도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 체크 스윙이 뭔지 스윙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균 기자 전망 따르면 뭐 한 10년 걸리겠네요. 세미나하고 이거는 공청회하고.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기준이 그런 것 없어서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는 확실히 넘어갔거든요. 이런 장면들. 염경엽 감독, 뭐 이봉호 감독 전부 다 지금 감독들이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야 된다고 올 시즌에 말을 했는데 네. 바로 제일 강경론자가 염경엽 감독인데 어제 거기서 그런 당했습니다. 경기를 당해서 굉장히 아마 아마 열받았을 어젯밤에 염경엽 감독 거의 한숨도 못 잤을 가능성도 커요. 서울로 올라왔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잠실 시리즈 관전 포인트 하나씩 내놓고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김은진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큰 볼거리일까요? 1, 2차전을 토대로 네. 3차전에서도 저는 김윤수 선수와 오스틴 딘의 대결이 이루어질지. 재밌더라고 네. 진짜. 네. 두근두근하고. 승부처에서 만났어요. 1차전에서는 둘 다 7회 선발 바로 뒤에 김윤수가 나왔는데 선발인가 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근데 투구수가 차서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김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는 7회 2사 1, 2루. 어제 2차전에서는 7회 2사 말루에서. 말루였어요, 말루. 예. 근데 하필 또 공교롭게 타자가 계속 오스틴 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오스틴이 타점왕이고 LG에서 최강 타자인데 득점권에서. 근데 이 오스틴 딘을 상대로
김윤수 필승조도 아닌 김윤수를 낸 것은 그냥 9위가 지금 가장 좋기 때문에 9위로 그냥 눌러버려라 하는 건데 거기서 오스틴이 2번 연속을 당하죠. 3구 삼진과 3구 만에 땅볼로. 오스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 이게 보면은 2021년에 그 한국 시리즈에서 KT의 그 좌완 조현우가 네네네. 두산의 4번 타자 좌타자 김재환을 전담 마크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김재환만 네. 상대하고 끝내고 그게 사실 되게 큰 신의 한 수였는데 맞아요. 거기는 좌완인데 릴리프 원포인트. 근데 여기는 우한 그냥 필승조도 아닌 투수. 오스틴하고 지금 정규 시즌 때 보니까 이 선수가 군대 갔다가 시즌 막판에 복귀했잖아요. 맞아요. 상무에서 복귀했어요. 처음엔 또 안 좋아서 2군 맞아요. 보내고 그래서 오스틴하고 1타수 무안타더라고요. 타점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못 본 투수고 근데 어디서 나타나서 날 이렇게 물을 먹이나 생각을 아마 오스틴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붙이겠죠? 네. 삼성은 또 붙일 거고 아마 영기혁 감독도 그대로 당연히 가야죠. 오스틴이니까 오스틴의 대응이 어떨 것이냐 그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 대 오스틴.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진짜 네.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용규 기자는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이제 삼성이 핵심 불펜 임창민, 김재율을 제대로 가동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점수차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전에서는 경기 막판 그 투수 운영이 조금 꼬이면서 추격을 좀 허용하기도 했는데 잠실에서 펼치면 임창민, 김재율이 좀 다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마무리 치고는 좀 독특하게 뜬공 투수거든요. 임창민의 뜬공 비율이 63.7%, 김재율은 63.8%.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구에서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같은 게 조금 몰리면 장타를 후원한 장면들이 시즌 중에도 종종 있었으니까. 그래서 임창민, 김재윤이 잠실에서 던질 때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그 장면에서 사실은 중견수 김지찬의 수비가 잠실에 좀 궁금해집니다. 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김지찬이 네. 시즌 초반에 이제 중견수 포변하면서 좀 이렇게 타구 추적이 좀 어려운 장면도 있었거든. 나아지면 시즌을 치면서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큰 경기 잠실에서 어떤 외야수를 펼칠지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수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홈런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니까. 네. 삼성이 그 정규 시즌 그 잠실 LG전에서 그 8경기 하면서 실책을 3개밖에 안 했어요. 그 잠실에서 수비 잘했는데 뭐 2개가 또 전반기 끝나고 떠난 맥키논이 맥키논. 그런 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는 김용우. 김용우. 선수. 예, 김지찬 선수는 아닙니다. 일단 하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도 경기 외적으로 좀 샤머니즘적인 좀 시각에서 볼 때 네. 그 LG가 네. 작년 우승할 때 합숙을 잠실 롯데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다른 이유를 대긴 했는데 또 잠실 롯데로 가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있는지 롯데 자이언츠 기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잠실 롯데를 씁니다. 올라오면서. 네, 네, 그 삼성이 미리 예약할 수 있었군요. 원정팀 우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어떤 좀 약간 뭐 사실 정통 분석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어디서 자고 나온 팀이 이길까 그렇습니다. 이게 베테랑 기자가 할 소리는 아닌가요? 네. 겨울은 예. 가을 야구는 예. 징크스의 예, 계절이죠. 나이가 네. 드니까 징크스가 굉장히 네, 드러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볼펜심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저희는 한국 시리즈 때도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석 빨리빨리 정리해서 정통파 야구 분석 기술답게 예.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제 주위에 그 열성 LG 팬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오늘 그 영상 하는 거 알고 네. 나가서 오늘 녹화할 때 삼성이 이긴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요? 삼성이 이긴다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이용균 기자겠죠. 그래도 뭐 저희가 뭐 매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LG 팬들의 마지막 희망은 저희가 틀리니까. 삼성이 이긴다 하면 그 반대로 매번 됐잖아요. 우리 저희가 오강도 그랬고, 예. 뭐 펠레 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한테 펠레 저는 아니다. 문어과다. 문어와 펠레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삼성이 이긴다 한번 해보실래요? 삼성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이제 2승으로 앞서다 보니까. 예, 네. 한번 그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샌디에고 닮았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예. 샌디에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오탄이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